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 임신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이 해소가 안 될 때는 타로 카드를 뽑으면서 또 해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보통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임산부 단축근무, 그 다음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크게 대표적인 세 개를 떠올리실 거예요. 일단 육아휴직은 이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된 자가 그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 11월 19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신 중에도 이제 육아휴직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통은 출산휴가를 쓰고 난 다음에 육아휴직이 들어가는데, 이제 21년도부터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땡겨서 분할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임신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임신 12주까지 이제 단축 근무를 하였는데, 이 단축 근무가 끝나면서 이 고민들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살도 더 찔 텐데 일에 있어서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직업상 화학 제품을 다루고 또 사다리를 자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태아의 건강에도 문제는 없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관둬야 되나, 출산휴가까지는 무리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신 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서 또 이게 임신 중 육아휴직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또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고민들을 타로 카니 타로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로 답변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임신 후에 지금 일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절제 카드가 나오고 펜타클 여왕, 그 다음에 소드 4번이 나왔습니다. 절제는 보통 균형, 그 다음에 조화, 그리고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임신한 몸과 마음, 그리고 일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펜타클 여왕은 일단 펜타클 자체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걸 뜻하면서도 이제 여왕이니까 일과 가정을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소드 4번 같은 경우에는 휴식과 회복, 그 다음에 재정비, 재충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임신 후에 지금 일에 있어서는 적응은 하긴 하겠다. 그치만 무리하지 않고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내가 휴식을 많이 취해가면서 나를 돌봐가면서 조화롭게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해야 적응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좀 힘들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산 휴가까지 일할 수 있을까? 라고 뽑아보니 완드 10번, 그 다음에 소드 8번, 펜타클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완드 10번 카드만 봐도 엄청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부담, 과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카드입니다. 그리고 소드 8번도 보면 뭔가 좋지 못한 상황에 내가 꽁꽁 묶여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부담감과 억압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있어도 그거를 바라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를 보면 펜타클 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내 실력 발휘를 못하겠구나. 성장의 그런 의지라든지 기운은 있지만 또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어설프다. 내 몸과 육체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일에 있어서는 약간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읽혀졌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출산휴가까지 내가 일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한다면 하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 건강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아이는 어떨까라는 것을 이제 뽑았을 때 무서운 타워 카드가 떴습니다. 일단 예상치 못한 변화라든지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변화라는 게 타워에서는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약간 사고 같은 그런 위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자마자 좀 불길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소드 기사를 보면 이 소드 기사라는 게 좀 속도감이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돌진하고 과감하고 또 성급하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내가 무리를 함으로써 조기 진통으로 인해서 좀 애를 빨리 낳는다던가 아니면 좀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펜타클 3번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거나 미완성이라는 뜻을 가진 펜타클 3번이 나왔고요. 요거는 의사의 말이 진짜 조언을 듣고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의사를 찾아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무리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제, 아까 전에 균형감, 조화, 그리고 인내를 나타내는 절제와 여기 굉장히 몸에 지쳐 보인 만신창이가 된 완드 9번, 그리고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겠다, 좋은 소식이 있겠다. 그렇지만 뭔가 조율을 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이 많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게 부족하고요, 저게 부족하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조금 바로바로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기보다는 계속 보완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지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저는 지금 임신 중 육아휴직 중에 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임신 중 육아휴직이 되게 회사에서 측에서도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거기에 보완되는 서류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인사팀에서도 이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한다거나 제가 최초로 그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순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결제가 반려되고 했지만 보완을 해서 어떻게
결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 중에 육아휴직 신청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충원 인력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달 전에 이제 회사에 말씀을 드렸고 1달 전에 결제가 끝났습니다. 아마 그런 보완 서류라든지 이런 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신경을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촉박하게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조금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양해를 구했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회사의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육아휴직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서류에는 이제 근로계약서, 그리고 임신했다는 그 확인서, 임신진단서랑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3개월치 이제 급여명세서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해도 되는데 저는 온라인,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를 다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요 신청이 끝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육아휴직 시작일이 만약에 5월 1일이다 하면은 6월 1일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30일이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하는데 이때 이제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